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입니다. 결혼 전 저희 친정은 일찌감치 절에다 제사 맡기고 명절 때는 여행 가거나 집에서 쉬거든요. 그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명절 준비 제대로 하는 집이더군요. 먼저 결혼한 친구들 명절 준비에 치떨 때는 힘들겠다 생각하긴 했어요. 걱정도 됐고요.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치솟고 할머니, 엄마, 며느리, 딸 등등 여자들만 엄청 갈아대면서 고생시키는 게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자기 집은 엄청 간단하게 한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는데 어머님이 하루 전에 오라고 하시더군요. 제사 음식 준비를 해야 된다면서요. 남편은 분명 별거 없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하길래 하루 전에 오라고 하시나 싶어 걱정도 되고 남편한테도 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허허실실거리며 자기도 같이 하자느니 그렇게 안 많다느니 그런 소리나 하더군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할 게 엄청 많은 겁니다. 남편도 좀 놀라더라고요. 엄마, 뭐 이렇게 식재료를 많이 샀어? 우리 이렇게 안 했잖아. 남편 말에 어머님은 펄쩍 뛰시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네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원래 이렇게 했어. 아닌데?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얘가 시끄러. 너는 가서 TV나 봐. 저는 좀 벙쪘습니다. 왠지 추측으로는 남편 말처럼 여태까진 정말 간소하게 한 건 맞는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제대로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하기 싫죠. 하지만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이고 저도 밉보이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님에게 배워가며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는 전을 구우라며 바닥에다 전기팬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계란도 왕창 깨서 섞고 밀가루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만드는데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기름도 너무 튀고요. 종류도 참 많더군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나 싶어서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남편에게는 4살 많은 누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우 손에도 장봉계 들려 있더라고요. 어쩐 일이냐? 우리 어머님이 자기 집에서 하지 말고 형님이랑 나랑 나눠서 제사 음식 해오래. 내가 튀김하고 전하기로 했어. 그래? 근데 근데는 어차피 엄마 음식 준비할 거잖아. 하는 김에 같이 하자고. 신우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인사하더라고요. 올케도 와 있었네?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올케, 명절 음식 좀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저희 친정은 안 하거든요. 진짜? 그러면 이제라도 좀 빡세게 배워야겠다.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되잖아. 저는 왠지 속이 갑갑하더라고요. 밖에서 TV 보고 있는 남편도 너무 얄밉고요. 신우는 자기가 사온 튀김과 전재료를 꺼내서 손질했습니다. 그때까진 각자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미 제가 할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튀김 준비를 하면서 전 부칠 재료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올케, 이거 올케가 좀 해줘. 나는 튀김할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떠맡기는 겁니다. 신우가 주는 재료는 양이 정말 많았어요. 게다가 산적은 따로 꽂아서 하라고 재료하고 꼬치까지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걸 제가 어떻게 다 해요? 하는 김에 하는 거지. 그렇게 많지도 않아. 가만히 앉아서 전만 부치면 되는데. 뭐 힘든가? 그리고 나는 놀아? 튀김해야 된다니까. 엄마는 탕국하고 나물 준비하잖아. 저는 거실에 있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은 보이지도 않는지 TV만 보며 킬킬거리고 있더라고요. 같이 하자느니 어쩌느니 해놓고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전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도대체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나 싶고 제가 무슨 전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심정적으로 왜 명절 끝나고 이혼을 그렇게 하는지 몸소 이해가 됐다고나 할까요? 계란물이 팬이며 바닥에 깐 신문지 위로 엉망이 됐고 계속 밀가루에 계란물에 손을 적신 저는 나중에는 손이 아릿하게 저려올 정도였습니다. 더 어이없는 게 신우는 튀김을 다 하고는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가서 돌아올 생각을 않고 어머님도 탕국과 나물 준비를 끝내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주방에 저 혼자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도 나고 진짜 마음 같아서 다 때려치우고 그냥 저희 집 가고 싶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이 와서 많이 힘드냐고 고생한다는 입 발린 소리 하면서 전 주워가서 먹고 저는 부글부글하며 반나절을 젖만 구웠습니다. 그렇게 겨우 다 끝내갈 무렵 신우가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어머, 올케. 세상에 너무 못 구웠다. 저는 그 말에 진짜 들고 있던 뒤집개를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네? 아무리 처음이라지만 이게 뭐야. 올케 요리 솜씨 되게 없구나. 그럼 네가 하던지. 속으로 욕이 나오더군요. 아, 이거 우리 시댁 들고 가면 왜 이렇게 못 구웠냐고 한 소리 하시겠네. 어쩔 수 없지 뭐. 신우는 제가 이글이글 노려보는데 신경도 안 쓰고 커다란 통에 키친타올을 깔더니 전을 차곡차곡 챙기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얄미운지. 명절 전에도 시댁 식구들은 종종 봤지만 그렇게 얄미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을 다굽고 뒷정리며 기름튄 바닥까지 다 닦아야 했어요. 설거지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올케가 자기가 그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같이 하라고 해서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결국 뒷정리에 설거지도 제가 한 거죠. 그렇게 음식 준비를 마치고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은 내일 일찍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눈치 보면서 이런저런 말을 붙이는데 그 주둥이까지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한다며. 그러려고 했는데 또 괜히 엄마 눈치 보여서 내가 결혼 전에도 안 거들었는데 괜히 이제 와서 거든다 그러면 마누라만 챙긴다고 그럴 거 아니야. 결혼했으면 마누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잖아. 많이 힘들어? 반나절 동안 젖만 구워봐. 안 힘들겠어? 미안해. 내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됐어. 그리고 형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자기 시댁에서 쓸 걸 왜 나한테 시켜? 그러게. 누나도 참. 우리 누나가 좀 그래. 네가 이해해. 남편은 그냥 장난치듯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던지. 저는 그 일 이후 다시는 똑같이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다시 명절이 찾아왔죠. 어머님은 역시나 하루 전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가보니 이번엔 신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필요한 식재료 사들고요. 왔어, 올케? 네. 저번에 그렇게 반반 만들어가니 우리 어머님이 편하고 좋다면서 또 그렇게 하라네. 앞으로는 이렇게 시키실 모양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 전기팬 앞에 앉으라고 하더군요. 저번 명절 때 올케가 너무 전을 못 붙이는 거야. 우리 시댁 식구들도 한 소리 했다니까. 이번에는 잘 좀 붙여줘. 한번 해봤으니까 실력 좀 늘었겠지? 저는 수북히 쌓인 재료와 계란물, 밀가루를 보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죠. 저 잠깐 앞에 좀 갔다 올게요. 어딜? 뭐 사올 게 좀 있어서요. 제 말에 신우가 농담조로 그러더군요. 올케 전 부치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킬킬거리더군요. 저는 그냥 빙긋 웃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길로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근처 시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장 전집에 있는 포장된 전을 종류별로 사고 그 길로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고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이판 사판이다 싶었어요.
제가 들어와 보니 자기들끼린 음식 준비도 안 하고 식탁에 앉아서 과일 먹고 있더라고요. 저를 기다렸겠죠. 이 집 명절 준비하는 노예인 바로 저요. 저는 마음을 먹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죠. 뭘 사온 거야? 저는 웃으며 식탁 위에 전을 올려놨습니다. 전 사왔어요. 넉넉히 사왔으니까 이걸로 저희 집하고 형님도 들고 가세요. 돈은 안 받을게요. 제 말에 신우와 어머님 표정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얘가 미쳤나 싶은 표정이었어요. 남편까지 슬그머니 오더니 전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이, 이걸 사온 거야? 예, 선아야. 너 이걸 어디서 산 거야? 시장이요. 시장에 전 쌓아놓고 팔잖아요. 이게 훨씬 맛도 있고 모양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고생했나 몰라요. 제 말에 신우도 기막히다는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올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음식하기 싫다고 시위하는 거야? 네, 형님. 저 음식하기 싫어요. 저번에 해보니까 손도 너무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보람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나 참 이러시고 신우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음식하기 싫어서 이걸 사왔다고? 네, 무슨 문제 있어요? 예, 선아야. 너 이건 아니지. 이게 무슨 되먹지 못한 짓이야. 명절이라서 음식 좀 하라고 했기로서니 떡하니 파는 전을 사와? 네, 이것도 전이잖아요. 제사 음식은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지. 정성스러운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파는 거 몰라서 직접 하니? 험악해진 분위기에 저도 슬슬 열받더라고요. 그래, 오늘 말 다 하자. 내가 여기서 지고 들어가면 나는 이혼하는 거 아닌 이상 평생 개고생하며 산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제 조상님도 아닌 분들한테 제가 정성스러운 마음이 뭐가 있다고 그런 게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너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요. 그리고 형님네 음식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해도 남의 손에 맡기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거나 전집에서 만드는 거나 뭐가 달라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는 거품 물고 남편은 저를 말리더라고요. 자기야, 그만하자.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자기네 조상님들이네. 자기가 해. 절은 잘도 하면서 음식은 준비 못할 게 뭐야? 아, 그리고 어머님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진짜 양반들은 음식 준비도 다 남자들이 했대요. 여자 손 타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게다가 음식 준비도 엄청 간소하게 했대요. 근데 조선시대 때 평민들이 너도 나도 양반 호적 샀잖아요. 그때 이게 변질된 거라네요. 게다가 자기들이 하기 싫으니 아내며 며느리한테 다 맡긴 거고요. 그런 거 보면 참 필요 없는 허례의식인데. 안 그래요? 제 말에 어머님, 신우, 남편까지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제 말에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야, 얘가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어머님 저보고 야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엄연한 이 집 며느리인데 양반 집에선 그렇게 안 해요. 올케 진짜 장난 아니네. 남편은 질겁하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래 자기야? 뭘 왜 그래? 너 저기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 봤어? 저거 나보고 다 붙이래. 내가 왜 그래야 돼?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내가 이 집 노예라도 된 거야? 아니, 힘들지.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하루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하루? 좋아. 그러면 내일은 우리 집 와서 자기가 붙여봐. 내가 재료 준비해 놓을게. 뭐? 하루라며 못할 것도 없잖아. 진짜 이럴 거야? 본인은 못하겠나 보지? 저랑 남편이랑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 가방을 들고 나와서 남편에게 주더라고요. 너네 그냥 가라. 내가 살다 살다 별. 엄마 왜 그래요? 명절 하루 전 부치는 게 싫다고 시장 가서 전 사오는 게 이게 말이니?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가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획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기막혀 하시고 남편도 미치고 팔짝 뛰며 따라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대판했는데 무슨 정신으로 거기에 계속 있겠나요? 남편하고는 그날 집에서 실컷 싸웠어요. 제가 한 행동이 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불합리하다 느끼는데 마냥 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요. 어머님과 이 일을 전해들은 아버님은 화가 나서 시댁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고 남편은 안절부절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안 간다고 누가 무섭나요? 이 일을 제 친구들에게 말하니 명절 스트레스 어지간히 받던 친구들도 속 시원하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만 했던 걸 진짜 했냐면서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근데 잘했어 차라리. 초반에 아니다 싶을 때 뒤집는 게 맞아. 시간 지나서 얘기하잖아? 그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냐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된다? 차라리 엎을 거면 초반에 없는 게 나아. 나는 꾸역꾸역 참았거든. 우리 어머님 나 친정에도 못 가게 한다. 초반에 그럴 때 나도 친정 갈 거라고 했어야 되는데 못 해놓으니까 이제는 갈수록 안 보내려 해. 당연하다는 듯이. 나도 진짜 언젠가는 뒤집을 거라고 벼르고 있다니까? 제 친구들은 제 행동을 이해했지만 저희 남편은 자기 부모님께 끝까지 사과도 안 한다며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판 싸우고 앞으로 음식 해야 될 일 있으면 남편더러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치사하다며 알겠다고 하고요. 그 후 시간이 흘렀지만 시부모님은 저 보기 싫다 해서 여전히 안 가고 있습니다. 남편하고는 사이가 풀려서 이전처럼 잘 지내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저 괘씸해하며 사과하기 전까진 오지 말라고 하시지만요. 저는 솔직한 말로 시댁 갈 일 없으니 속 편하고 좋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안 갈 수 있겠냐마는 저는 제 행동이 사과할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가고 명절 때는 집에서 푹 쉴 생각입니다. 어머님은 며느리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에 화가 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나름대로 분노를 해소할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뒤집어 엎지 않았으면 이혼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과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잘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때의 제 행동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이번 명절도 안 가기로 했으니 친정에나 가 있을 생각입니다. 저도 저희 집 가서 푹 쉬다 오려고요.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